자, 평화민주당이 아니라 민주평화당이 이제 창당하고 네. 저 안철수의 국민의당은 또 저쪽하고 또 손을 잡고 통합당을 이제 만들게 되는 네. 셈이 되는데, 자, 지금쯤에서 민주평화당이 의석수가 얼마나 될지 지금 한번 예측해 봅시다. 오늘 업로드가 됐을 때 네. 사람들이 여기서 막 실력을 가르지 않겠습니까? 와. 편가르기를 아주 실력이 여기서 확연하게 갈리지 않겠어요? 네. 자, 20석이 넘을까 안 넘을까? 자,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비례대표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저는 안 넘는다에 걸겠습니다. 안 넘는다. 네. 알겠습니다. 나도 안 넘는다에 걸겠습니다. 그러면 너는 넘는다로 넘는다. 됩니다. 예. 그 벌금이 있어요, 여기는. 아 그래요? 네. 49,990원. 그렇습니다. 예. 판돈입니다. 그러면은 판돈. 넘는다고 해야 됩니다. 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여기 이 갑질입니다 있어. 이거 갑질. 갑질 같은 소리 하고 여기 있네. 만약에 이승원님 앉아 계시면 뭐라고 합니까? 이승원이 수능해. 아, 그런가요? 그렇지. 아 저도 안 넣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승원 씨가 어떤 분이냐면 찬성표가 몇 표 나올까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김용민 158 걸고 김수민 162 걸었잖아요. 이승원이 160 걸어놓고 얍삽한 듯한 느낌이 스스로 드니까 네. 166 이렇게 점프를 해서 튀어버려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160 결과는 예. 네, 그렇습니다. 이승원 씨도 알아서 깁니다. 그래. 그 자리에서. 이승원의 그 생존법, 그 체력 안 돼. 이건 정말 기념비적인데 책 한 권 나와야 돼 이거. 그렇죠.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네. 이렇게 산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제가 잘 모른다고 일부러 그러시는 건 아니시죠? 누가? 아, 그러니까 이승원님이 정말 그렇게 수능하는지 맞나 진짜 수능하나요, 이승원 씨 피디님? 몇 차례 일부러 세 사람이 의견이 일치할 수 있는 사안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자기 혼자 이렇게 뺀 적이 몇 번 있긴 있어요. 그럼 저는 정말 저도 그렇고 김용민 관장도 그런 적 있어요. 그럼 전 넣는 대로 가겠습니다. 인생은 한 방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예. 재밌잖아요. 이게 네. 맞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쵸. 지난번에 평창올림픽에 아베 오냐 마냐 했을 때 저는 안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내기를 성립하기 위해서 온다에 걸었어요. 네. 지금 온다는 얘기가 있죠. 맞아. 국민 55%가 네. 찬성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요. 네. 자, 넘는다. 수도 있어요. 넘는다. 넘는다. 그래서 원내 교섭단체가 구성이 되고 네. 그래서 국민의당이 사실상 이제 우리 안철수 형님이 네. 이제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죠.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122석 그리고 저 국민의당이 20석, 정의당이 5석이죠. 6석. 그리고 저기 민중당이 1석. 그리고 저 무소속 정세균 의장 1석. 149석입니다. 297석이 현재 제적인데 149석이면 과반이 넘어요. 이렇게 되면은 물론 이제 뭐 그 몇 개의 당이 다 민주당 뜻대로 가느냐 뭐 그렇진 않아도 적어도 지금의 어떤 보수 계열의 정당과는 확연하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차별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민주당과 대동하는 그런 흐름으로 갈 거란 말이죠. 정의당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뭐랄까요 다수 여당이 되는 범여권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쁘겠다. 뭐 기분 나쁘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이야. 기분 나쁘라지 뭐. 그래서 범여권으로 하겠습니다. 네. 범여권이 149석을 먹는다. 네.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은 의회 구조가 상당히 뭐랄까 민주당에겐 좀 안정되게 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의당, 민중당, 가칭민주평화당 요 관계자들은 저에게 필히 연락을 주시면 범여권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네, 같이 투쟁하면서 네,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한테 연락하실 방법은 070-4062-7779.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김수민 바꿔달라고 하면은 그 게장을 사야 돼. 네. 게장을 사야만 바꿔줍니다. 민주평화당은 간장게장, 아 그렇죠. 정의당은 양념게장, 그렇지. 민중당은 새우장. 새우장. 이렇게 사시면 되겠습니다. 정세균 의장은 어떡하나? 정세균 의장은 네. 유산균을 사시면 됩니다. 네. 옥대수로. 옥대수. 좋아. 옥대수한테 전화하고 할까요? 네. 옥대수. 예, 알겠습니다. 옥대수한테 전화하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 국민의당은 이제 결국 그래서 이렇게 와해가 되는 그런 국면이고 안철수 대표의 그 통합을 위한 그런 뭐 말하자면은 진짜 도전장을 내밀고 뭐 정말 빨가벗고 뛰어든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런 어떤 안철수 대표의 추진력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이걸 추진력이라고 해야 뭐라고 될지. 해야 되나 무모함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뭘 추진하는데 이렇게 뭐가 짝짝짝 맞아떨어지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근데 막 우두두두 지금 빠지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으니 예. 잘 모르겠어요 진위를. 원래 이제 네. 39석이었는데 네. 20석 이상이 빠져나가면은 19석 아니야. 그쵸. 이거 저희가 다른 당하고 합치려고 했는데 절반이 그냥 나가버린 거지. 절반 네. 이상이. 이게 과연 통합이 과연 그 뭐랄까 명분이 있는가? 네. 원래 통합이 과연 친했나요? 원래? 유승민? 네, 안 유승민. 친했지. 그러니까. 뭐 대선 때는 막 싸웠잖아요. 싸웠죠. 그러니까 이게 네. 저나 젊은 층 입장에서는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 대선 때 막 싸우는 과정에서 네. 안철수 대표가 네. 유 대표님 실망입니다. 그러더니 네. 너무하십니다. 응. 이렇게 얘기했고 그만 좀 어. 괴롭히라. 그만 좀 맞아요. 괴롭히라. 근데 묘한 거는 그게 3차 TV 토론이었는데 네. 4차 때부터 둘이 안 싸웁니다. 예, 그건 나한테 잡혔어. 포착이 됐어요. 오. 예. 이유가 뭔 것 같으세요? 근데 유승민이 약간 움찔했어요. 왜냐하면 유승민 후보가 그때 잘못한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지역 감정 부추기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안철수가 너까지 그러냐? 약간 그런 거여서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안철수 후보의 워딩이나 이런 것들이 우습게 보였는데 유승민 입장에서는 그날 TV 토론 끝나고도 언론 인터뷰에서 오늘 마음이 편치 않았다라고 해서 그 이상하게 4차부터는 안 싸우더라고요. 그리고 단일화 얘기가 물밑으로 오고 갔는데 네. 그거는 이제 결렬이 됐고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가 선거 막판에 유승민 후보 칭찬을 하긴 했어요. 심상정이랑 둘이 묶어서 이 남의 선거 운동을 해주는 것 같은 그런데 진정한 진보의 길을 원하는 유권자는 심상정 찍고 보수가 제대로 정립되길 바라는 유권자는 유승민 찍어라라고 안철수 후보가 자기 선거운동 안 하고 야. 네, 그런 식으로 뭐 그것도 하나의 자기가 이제 뭐 대인배다 이렇게 표현하려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는데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뭐 자기가 대통령 되면 심상정 유승민을 장관으로 쓰겠다 뭐 이런 식으로는 얘기를 했었죠. 근데 심상정 후보는 워낙 진보니까 이제 그쵸. 안철수 후보랑 접점이 별로 없었고 지난 대선 때 봐도 경제 공약이나 이런 거는 안철수 유승민 많이 비슷했죠. 예. 안철수 대표와 좀 비근한 예로 들 수 있는 정치인 누가 있을까요? 어떤 비근한? 뭐 이를테면은 뭐 갑자기 네. 제3당, 어. 제3의 노선 네. 이걸 들고 나오면서 그러게. 기존의 양대 거대 정당을 네. 말하자면 비웃고 이렇게 돌출됐던 네. 박찬종 씨? 박찬종 씨는 당을 그렇게 만들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저는 박찬종 씨가 안철수 초창기랑 많이 비슷하다고는 보는데요. 제3당을 계속 혼자서 떠돌다가 이제 큰 당에 들어갔다가 뭐 이렇게 했었죠. 박찬종 씨는. 그래 그런 사람이 있긴 있죠. 안녕하십니까. 양김 세력을 물리치고 국민당을 창당했습니다. 정주영. 안녕하십니까. 정주영입니다. 정주영 회장이 네. 우리 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이 양반이 이제 결제할 때 네. 잘못 결제할 수도 있잖아. 그렇다면 이제 잘못 판단을 해서 그쵸. 결제를 하잖아. 그러면 이제 책임을 써야 되잖아. 그래서 그 양반 항상 연필로 씁니다. 결제를. 지울 수 있게? 그렇지. 사인을 했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하니까. 그런 노래가 있어요. 네, 모르는구나. 그 노래는 아는데 정말 그 회장님이 그걸 부른 것처럼 아니 들리니까. 실제로 그 양반이 그렇게 네. 했었죠. 네. 그래서 사실은 정주영 회장이 그렇죠. 그 양반이 왜 정치권에 입문했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있지 않을까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노태우 때, 네. 그보다 앞서서 전두환 때, 또 박정희 때, 정치인들이 너무 많이 뜯어가는 거야. 합법적으로 세금을 뜯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말하자면은 자기 배불리려고. 우리 대통령께 이제 통치자금이라는 명목으로 갖다 바치도록 네. 한 거지.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정당을 창당해서 대선에 나오는 게 더 싸겠어. 네. 해가지고 경제성의 원리를 보자면 네. 경제성의 그 원리를 따졌을 때 이게 안 되겠다 판단을 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엔 출마를 결정하게 된 거죠. 예. 기업인이시다 보니까 그래서 창당을 하게 경제성을. 된 거죠. 예. 창당을. 근데 창당을 할 즈음에 이명박 씨한테 같이 당을 하자 이랬던 거예요. 근데 우리 명박이 형이 그때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안 했겠죠? 그렇죠. 현대에서 계속 머슴처럼 부렸던
이명박인데 이명박 형은 바로 지금의 자유한국당으로 입당을 해버리고 이 저 통일국민당이라고 해서 정주영 형이 창당한 당, 그 당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 그런 와중에 대단하다. 명박이 형은 국회의원을 했는데 국회의원 하다가 그 상대 후보 아니 자기 캠프에서 불법 선거, 부정 선거를 획책하고 그렇게 해서 획책하는 와중에 손발이 됐던 실무자한테 허위 증언을 해라. 검찰한테 걸렸거든. 그래서 검찰이 이제 불러서 조사를 하면은 그때 가서 이제 거짓말을 해라.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다툴통이 난 거야. 그래서 의원직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네. 재보궐선거가 있었고 네. 거기서 당선된 분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고 명박이 형은 그때 동안 이제 그로부터 한 4년 정도 거의 한 4년 정도 야인 생활을 하다가 BBK를 만들었던 거예요. 예, 그런 네. 일화가 있습니다. 예, 재밌죠. 약간 쏙쏙 들어와요. 예, 명박이 형이 그렇게 그래서 그 4년 기간 동안 BBK 그 사달을 내놓고 서울시장이 되고 나중에 대통령이 됐는데 그쵸. 그 사달을 냈던 것이 이제서야 청구서가 날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주 굉장히 고통스러운 처지가 됐는데 그러고 보면 정주영하고 닮은 건가요? 어차피 저 네. 안철수 그 형도 학자라기보다는 기업인 출신이라고 봐야 마땅하지 그렇죠,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기업인의 논리로 이제 말하자면 풀어 나가니까 그 정치판에 나름대로 프로라고 선수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같이 못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당사에 이제 처음에 네. 새정치연합이라는 당을 만들 때 당사에 새정치연합인가 아니면 대선 캠프 때였나 분명치 않아. 이승원이가 있었으면 물어봤을 이승원이가 대변인이었거든. 네. 근데 지문을 딱 찍고 네. 문을 열어야 그래야 당사가 들어갈 수 있는데 당사 아시잖아. 24시간 365일 그렇죠. 개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돼 당사는. 뭐 기자가 들어오든 뭐 민원인이 들어오든 열어놔야 되는데 이렇게 지문으로 해야만 문을 열 수 있게끔 하다 보니까 뭐 그냥 완전히 굉장히 난리가 났던 거죠. 그래서 또 그 비슷한 사례가 또 있다. 문국현. 그렇죠. 문국현. 네, 비슷해요. 근데 국현이 형도 사실 거기 그 당에 있었던 분들 얘기가 네. 대선이 끝났는데 대선이나 뭐 어느 선거나 그 선거비가 휙휙 나가요. 네. 응? 휙휙 나간다는 표현이 적확할 거야. 그런데 처음 정치하시는 우리 문국현 대표께서 네. 대선 후보로 나갔거든. 5%도 못 나왔나 그랬을 거야. 5% 살짝 넘었나? 안 넘었네. 하여튼 뭐 모르겠어요. 예. 15%는 안 됐어. 10%도 안 넘었고. 안 나왔죠. 예. 네. 이 돈이 어디 갔느냐? 이게 삥땅 친 거 아니냐? 이 의심을 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 문국현 씨가 네. 그래서 같이 거기서 선거 네, 가성비가 안 나와서. 그렇지 도와줬던 분들을 슬쩍 의심했던지 하여튼 그 양반들이 분노를 하고 그냥 네. 거기로부터 나왔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실 정치에 때가 묻지 않는다는 점은 좋은데 음. 너무 이 현실 정치의 메커니즘을 모르고 네. 가성비를 들이대다가 무너진 경우죠. 그러니까 보니까 셋 다 기업인이네. 그렇죠. 기업인이 정치하면 상당히 좀 어려운 면이 있네요. 네. 예. 그러면 이거는 바른국민당으로 딱 당명. 바른국민당? 네, 당명이. 설마요. 근데 공무는 1등을 했대요. 왜냐 쉬우니까. 건수가 많이 근데 들어왔죠. 왠지 이득은 아니겠죠 당의 입장에서는. 당에서 그렇게 선정은 하진 않겠죠. 바른국민당이라고. 이게 왠지 항상 네. 당명을 지을 때는요. 놀림거리가 되지 않겠까 따져야 되는 그게 중요하군요. 네. 차 이름도 마찬가지야. 왜냐면 경쟁사가 있으면 뭐 차 이름뿐만 아니라 네. 경쟁 그 상품이 있을 때는 이름 잘 지어야 됩니다. 소나타 나왔을 때 소나탄다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렇죠. 뭐 이렇게 막 비꼬고 그러기도 했고 티코 시리즈도 뭐 티코 개그 아세요? 아니 모릅니다. 옛날 개그인가요? 네. 티코 차나 아시나요? 티코 차 알아요. 네, 예. 조그만 거. 티코가 찌그러지면은 배기구 열어서 바람을 후 넣으면 찌그러다 뭐 이런 얘기 있었어. 여기 이제 티코의 안전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하게끔 그렇게 이제 지어낸 얘기라는 상대 경쟁사가 이렇게 만들어낸 얘기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마찬가지로 당 이름도 잘 지어야 돼. 이게 사람들이 그럼 놀리려고 이렇게 일부러 이걸 1등을 찍었나? 지금 같은 경우에도 네, 뭐 그렇죠. 저기 자유한국당은 자유당을 넘어서 자위당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열린우리당 때도
열우당. 원래 돼지우리당 뭐 놀리고 뭐. 예, 놀리고, 열우당은 이제 좀 뭔가 좀 많이 모자란 친구 해서 열우당. 뭐 열등하다 할 때 열과 뭐 하여튼 뭐 어리석다 할 때 우에서 열우당 이렇게 좀 비꼬기도 했고. 네. 예, 제일 많이 욕먹은 건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 어떻게? 네. 뭐 딴나라당, 뭐 당나라당, 딱 뭐 나라다. 이러면서 네, 기억난다. 예. 새누리당은 새머리당. 그렇지. 이게 또 한글 이름 지으면 또 놀림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유명한 당일수록 국민의당도 많이 뭐 놀림거리가 되지 않았어요. 국민의당은 뭐 국물, 국물당, 뭐 이쪽으로. 국물당으로 네, 이제 네. 가기도 하고 네. 정의당은 부엉이가 아니라 지엉이당, 지엉이당, 수영이다. 나 이건 처음 듣는다. 지홍이당. 지엉이당이 있어요. 예. 그리고 또 무슨 당이 있지? 뭐 또 놀림 받는.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는 네. 새민연이라고 했었어요. 예전에 자민연이라고 충청도 기반한 정당이 있었는데 네. 자민연을 연상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근데 한번 누가 너무 오버하다가 네. 이렇게 도리어 네. 역풍을 자는 사례가 있는데 이규택 의원이라고 네. 이분이 새천년 민주당이 있었는데 미친년 민주당 너무 세다. 너무 세다. 욕만 바가지로 먹고 너무 세다. 아무 네. 짝에도 쓸모없는 애드립이 돼버린 네. 거예요. 예, 그러면 놀리는 건 좋은데 놀리더라도 좀 뭐랄까 좀 사회 분위기를 봐가면서 해야 되는 건데 말이죠. 네. 예, 그 이름 잘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그 중요하겠다. 상금 100만 원인가? 그래가지고 저도 응모할까 하다가 예, 놓쳤네요 시기를. 뭘 추천하고 싶었어요. 아니, 지금 쓰고 있는 게 통합개혁신당이라는 슬로건을 쓰고 있잖아요. 네. 이걸 순서만 바꿔서 개혁통합신당인데 약칭으로 개통당. 개통당. 네, 새정치를 개통하겠습니다. 뭐 하기 나름이죠. 개탕당이라고 놀리는 그건 제 하기 알바 아니고 좋겠네. 제 알바 아니야. 예, 상금만. 예. 이름을 잘 줘야 돼. 더불어민주당 갖고도 뭐 처음에는 좀 말이 있었죠. 예, 더 불어 터졌다고 뭐 이런 거부터 시작했어. 더 불어 터지면 좋지 사실은. 정당이 커지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또 해석이 되네요. 네, 그래서 바른정당도 뭐 나중에 있는데 이해훈 당대표가 누구로부터 돈을 받은 게 또 드러나서 받은 정당. 근데 이 이름 관해서 놀림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요. 네. 녹색당 갖고도 한 경우가 있었네. 녹색당 갖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죠. 뭐 녹차당부터 해서. 네. 녹색 나트당. 그리고 이상하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정말 많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녹색당이라고 오타가 엄청 많이 나와요. 녹색당. 근데 신문 기사에도 나오고. 네, 그래서 녹색당이 만우절에 녹색당 명의로 성명까지 냈습니다. 어머나. 네, 우리를 그만 불러내라. 하면서. 네. 그래요. 놀리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또 어릴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그 친구들 놀릴 때 이름 갖고 놀리는 거 제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사람 생각이라는 게 그럼 두 분은 바른국민당은 안 할 것이다. 내기하시려고요. 내기하려고. 네, 말씀드렸어. 우리 드디어 체화가 됐어요. 예. 그러면 당 이름에 무슨 글자가 들어갈지 이걸로 내기 한번 해볼까요? 국민에 넣을 것 같아, 안 넣을 것 같아요. 국민. 이 사람은 드디어 이제 이 생리를 알고 있어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양당이 통합을 하는 거 아닙니까? 통합을 할 때는 완전한 새 이름으로 가든지 완전히 두 당의 이름을 같이 넣든지. 근데 넣으면은 이 앞에 넣느냐 뒤에 넣느냐 이거 그렇죠. 갖고 또 이제 시비가 붙을 수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바른국민당 안 쓸 것 같아요. 많이 이렇게 추천했다고 해서 꼭 그거대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국민이라는 단어는 그럼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국민이란 말, 국민이란 말. 저는 안 들어간다. 근데 국민이란 이름이 들어가서 잘 된 당이 없었잖아요. 통일국민당과 국민의당. 또 저기 예전에 민주국민당 이만섭 형이 했던 그렇죠. 잘 된 당 있어요. 새정치국민회의.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총재. 정권 교체했었죠. 네. 근데 그거는 뭐 사실은 김대중이란 이름 때문이었지 뭐 당명 때문에 잘 된 건 아니잖아요. 예. 자, 그래서 사실은 민주라는 이름을 끝까지 고수하려고 했던 그런 김영삼 총재의 일화가 생각이 납니다. 김영삼 총재가 이제 통일민주당에서 이제 87년 대선에 임했었고 또 88년 총선에 임했었고 91년이었나요? 1월에? 네. 예, 그때 이제
당시의 민정당, 네. 노태우의 민정당, 김종필의 공화당, 그리고 김영삼의 통일민주당이 3당이 합당을 해서 민주자유당, 오늘의 그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뿌리 그 당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는 뭐 200석이 넘었죠. 와. 그렇죠. 어마어마한 의석이어서 그쵸, 그쵸. 단독 기원도 가능했다는 그런 의석이었는데, 자 그때 이제 사실은 당명을 정할 때 민주당으로 하려고 했었어요. YS가 와. 합당 이름을 민자당으로 결국 됐는데 네. 민주당으로 하자 이랬었다고. 네. 근데 결국에는 왠지 먹힌 것 같잖아요. 반대. 당시의 약칭은 민주당이 김영삼이었는데 네. 먹히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 민주당이 다 흡수가 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내부에서 별로 동의를 구하지 못해서 결국 이제 민자당이 됐는데 그 뒤로도 민주당은 지금 현존하고 있는 계속 그 어떤 그 전통을 잇는 정당 이름 아닙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 작년 대선 앞두고 그 김민석 씨가 이끌던 민주당이 있었어요. 이름이 그냥 민주당이야. 그러니까 민주당이 원래 이제 지난 대선까지 2012년 대선까지 민주당이 있었는데 민주당이 이제 새정치연합 안철수의 신당과 합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당명을 버렸지. 네. 그랬더니 잽싸게 또 우리 민석이 형이 네. 그 민주당을 캐치해가지고 민주당을 창당해요. 네. 예, 남이 안 쓰면 또 그쵸, 가질 그쵸. 수 있는 거거든. 그때 여담인데 어떤 이름 모를 사람들은 새정치당이라는 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요. 네, 새정치민주연합이랑 헷갈리게. 오, 오히려. 또 저런 것도 있었어요. 그쵸. 그 예전에 왜냐하면 안철수를 지지하는데 민주당이랑 합당한 거를 싫어하는 국민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표를 노린 거지. 네. 한나라당이 이제 문을 그것도 누가 닫고 좋아했어. 새누리당이 만들어졌을 때 네. 잽싸게 그걸 받아다가 한나라당을 창당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이름 바뀐지를 모르고 한나라당을 택할 사람들이 있겠거니 하고 이제 한나라당을 창당한 건데 네. 하여간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을 이제 하여튼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민주당 김민석의 민주당 하고 이제 결국에는 더불어민주당이 합당을 하죠. 그래서 민주당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평화당이 만들어졌단 말이죠. 당명에 있어서요. 민주평화당 5자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의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 약칭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민주당 3자, 네. 5자 중에 민주평화당 5자 중에 민주당 세 글자. 3자가 들어가니까 그 사실상 다수 네. 그 한 50% 이상의 남의 당 이름을 갖다 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약칭으로 민평당으로 한다 하더라도 요 소송감이 된다고 합니다. 오. 근데 그거는 소송을 뭐 걸 수는 있겠으나 네. 그건 기각될 겁니다. 왜? 저도 왜? 왠지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칭이 다르고 민주당이 뒤에 들어가 있으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평화민주당이면 유사당명에 걸릴 수 있는데 민주평화당은 안 걸려요. 네. 그 전문가가 얘기한 건데. 저도 이 분야는 전문가예요. 오. 당명 분야에서는. 오. 네, 저는 선관위에 등록된 수많은 정당들을 모니터해왔기 때문에. 우와. 네. 네가 그렇게 잘났어? 갑자기. 아니 심지어 지금 녹색당 얘기하셨는데 국제녹색당이라는 당도 있다니까요. 한국에? 예. 오호. 그건 소송이 안 걸리고요. 근데 이거는 소송감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오. 예. 그리고 녹색당이 오히려 뒤에 생겼는데 국제녹색당이라는 분 약간 정체불명의 분들인데 혹시 그 네. 색이 네. 섹스할 때 색 아닐까? 녹색. 네. 어에이로. 그래서 결론이 지금. 아니 그래서 그 국민의당 이름에 뭐 들어가는지. 그러니까 지금 결론이 안 바른정당 났어. 통합. 예. 저는 뭐 둘 다 안 들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고 뭐가 들어갈까요? 도리어 뭐 새로운 신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근데 항상 이렇게 보면은 저는 개혁 들어간다. 개혁. 네, 당명에 개혁 들어갈 것이다. 음. 개혁당이 될 수도 있어요. 옛날 유시민 씨가 했던 네. 이름을 똑같이 해가지고. 예. 근데 이제 결국에는 저는 그 정당이 그 이름을 달 때 그 당의 결핍을 항상 당명으로 넣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특히 들어요. 거대 정당들. 그렇죠. 예. 한나라당인데 색깔론을 막 양산해요. 그 두 쪽으로 만듭니다. 새누리당? 뭔 새누리당이야? 진짜 완전히 네. 구태 쩔어가지고 완전히 저기 박정희 시절로 돌아갔던 새누리당 아닙니까? 네. 뭔 새누리야? 옛누리지, 옛누리당. 자유한국당? 자유가 있나?
김용민이가 입당했는데 바로 8시간 만에 제명을 합니다. 저는 그 당명이 항상 그 당의 결핍을 말한다. 네. 일리 있다. 민정당. 그렇죠. 민주정의당. 야, 전두환의 민주정의당. 예, 물론 제대로 된 정당은 그 당명에 걸맞는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보지만은 이렇게 낡은 정당들은 대개는 이제 별로 거기에 걸맞지 않는 이름을 갖는데 대개는 뭔가 결핍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원래는 처음에 유력하게 검토했던 당명이 보수의 힘이었어요. 제가 힘이 없어서 저렇다고. 그렇지. 네, 맞아요. 네, 힘이 딸려가지고 저런 이름을 짓는다. 이게 국민의당도 사실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나라 전체의 국민을 대변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국민의당 만들어졌을 때는 이제 호남 유권자들을 좀 대변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국민을 대변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호출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왠지 그럼 이름은 바뀌더라도 약간 느낌이 나게 약간 색깔을 녹색이랑 파란색 합쳐서 약간 청록색 이런 걸로 로고를 딱 하면 느낌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렇게 또 색깔이 섞이는 거는 불투명하다. 정확한 게 낫군요. 또 저 사쿠라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색깔은 확실하게 기왕이면 원색 계열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맞아요. 파란색으로 될까요? 녹색으로 될까요? 거기는 이제 녹색을 기반 그렇구나. 다른 파란색은 또 더불어민주당 또 파란색이고 고치네. 녹색은 또 지금 민주평화당은 또 녹색을 쓰기로 했어요. 약간 또 유승민. 그럼 회색 어떨까? 네, 회색. 회색. 너무 잿빛 아니에요? 너무 잿빛인데. 회색으로. 회색 분자들을 위한 당. 분홍색 어떤가? 분홍색. 네. 뭔가 특이하다. 예. 이 지하철마다 노선별로 색깔이 다 따로 그렇죠. 있잖아요. 네. 예. 근데 그 색깔들이 보면은 거의 겹치는 게 많아요. 워낙 노선이 많다 보니까 당도 뭐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지금 색깔도 그렇고 당명도 그렇고 특히 당명 쓸만한 건 다 썼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지. 진짜 한 2, 진짜로. 30년 동안 수많은 당들이 나타났다 빠지면서 쓸만한 단어들은 거의 다 써버렸어요. 네. 그죠. 사실 국민의당이라는 이름 자체도 네. 국민의당이 아마 있었을걸요. 국민의당이 김종인 씨의 할아버지 네. 가인 김병로 선생이 만들었던 당이에요. 그래요? 예, 국민의당이 60년대 초중반. 예. 네. 근데 그때도 엄청나게 야당들이 막 뭉쳤다가 떼졌다가 하면서 되게 혼란스러운 시점에 잠깐 있었던 당 이름이 국민의당이에요. 네. 뭐 좀 현대적으로 좀 바꿀 수 없을까? G2당 뭐 이런 거. G2당. 자, 무슨 팟캐스트 한다고? G2 미국과 중국 이야기 홍보도 해주시고. 다담 네이처당 뭐 이런 것도 좋고. 저런 것도 다담당. 다담당. 좋네. 다담당. 미중당 어렵다. 미중당. 라라당. 라라당. 쉽네요. 라라당 좋네. 이거 젊은이들이 네. 뭐 정당을 만들 때 뭐 청년당 이런 거 하지 말고 라라당 이런 거 어떨까? 라라당 하면서 그 로고송은 태진아의 라 이런 걸로. 라라라라 이렇게. 비호한다든지 그리고 뭐 또 당 이름을 아예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가성비당. 확연하지 않습니까? 청년들 입장에서 좀 솔깃하네요. 청년뿐만 아니라 뭐 비트코인당, 블록체인당, 뭐 이런 거. 비코당. 그건 괜찮다. 예. 블록체인당. 블록체인당 좋네. 표가 안 나서 그렇지. 예, 그렇죠. 블록체인이면은 뭐 여간 뭐 네. 창당대회 때 뭐 체인으로 서로 감겨가지고 뭐 그런 퍼포먼스도 할 수 있고. 왠지 아재당. 손혜원 의원분이 약간 나서면 되게 이런 거 잘 짓잖아요. 젊은 애들한테 되게 이런 걸로 인기 많으셨고 그렇죠. 잘 짓는 걸로. 그렇죠. 그 더불어민주당도 상당히 혁신적인 이름이었죠. 맞아요. 예. 저는 손혜원 의원의 네이밍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진짜요? 젊은 애들 되게 신뢰하는데. 아니 손혜원 의원이 디자인이나 이거 되게 잘 하시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특히 이제 더 들어간 굿즈 이런 거 되게 좋아요. 저는 이제 그 관계하시는 분은 아는 분인데 근데 이제 당명을 지을 때 처음에 민주소나무당에 소름을 전율 하셨다는 얘기 듣고 내가 소름이 돋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어요. 정치 광고랑 제품 광고랑 좀 결이 다른 측면이 있어서 처음에는 약간 손 의원이 적응을 좀 못하시는 듯한 느낌이 있었죠. 근데 뭐 워낙에 세련된 감각이 갖고 계시니까. 네. 근데 뭐 국민바른통합당 이름을 손혜원 의원이 지어줄 리는 없을 테고. 그렇죠. 뭐라고? 뭐가 예쁘다고? 근데 손혜원 의원이 민주평화당인가? 네.
그것도 네이밍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의 당 일이지만 뭐 이것보다는 저게 나을 텐데 이런 코멘트 정도는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건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네, 알겠습니다. 민주평화당도 그냥 평화당 이렇게 세 글자로. 평화당도 참 좋은데 왜 차라리? 민주를 넣었을까? 그러니까 5글자 당명 땡땡땡땡당 이런 이름들이 항상 속이 허전해요. 심리적인 허기. 예, 뭐라고 딱 3글자 4글자로 자신의 정체성을 박지 못하고 예, 자유 한국당. 이렇게. 예, 그렇지. 그게 드러나는 것이죠. 자유당이라고 하면은 안 되니까 한국을 집어넣은 것 같고 민주평화당도 아니 그냥 한국당 이래버리면 될 것을. 예. 근데 이제 또 부담이 있지. 나라명을 그러네. 당- 아니 당명으로 그 짓는 나라명을 딱 채가는 거죠 자기들이. 이게 무슨 대만 자유중국도 아니고 자유한국 따로 있는 뭐 뭐 홍준표 한국일보도 있는데 네. 뭐 홍준표 대표 독도에 뭐 망명 가가지고 따로 만드는 나라도 아니고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은 이 국바당은 과연 몇 글자 당명이 나올지 궁금하다. 저는 이게 길어질수록 실패할 확률이 높다라고 네. 봅니다. 이 민주평화당은 민주당하고 어떻게 좀 잘해보고 싶은 마음에서 네. 민주를 넣은 건 아닐까? 글쎄요. 근데 이제 평민당의 그 추억을 노스텔지어를 자극시키면서 순서만 바꾼 게 아닐까. 예. 그 전력이 천정배 의원은 또 그 국민회의를 또 만들지 않았습니까? 국민회의를 만들자고. 아니 국민의당 가기 전에 천정배 의원이 좀 독자적으로 만든 정당 이름이 국민회의였어요. 김대중 총재의 국민회의를 그대로 따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국민의당이랑 통합을 한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김용민의 뉴스관장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파티와 함께 했는데 이 이름을 어떻게 정하건 간에 네. 그 당의 앞날은 순탄치 않아 보이고요. 네. 1 더하기 1이 2가 돼야 하는데 1 더하기 1이 되는 이런 상황. 네. 게다가 민주평화당이 의석이 더 많으면은 아주 굉장히 골 때려지는 그런 상황. 네.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지만은 여간 참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알 수가 네.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뭐 이대로 안철수가 몰락할 것인가. 네. 그러기엔 또 그의 지분이 또 있어 보이고요. 한국 네. 현실 정치에서 앞으로의 추이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평화민주당이 아니라 민주평화당이 이제 창당하고 네. 안철수의 국민의당은 또 저쪽하고 또 손을 잡고 통합당을 이제 만들게 되는 네. 셈이 되는데 자 지금쯤에서 민주평화당이 의석수가 얼마나 될지 한번 예측해 봅시다. 오늘 업로드가 됐을 때 네. 사람들이 여기서 막 실력을 가르지 않겠습니까? 와. 편가르기를 아주 실력이 여기서 확연하게 갈리지 않겠어요? 네. 자, 20석이 넘을까 안 넘을까? 자,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비례대표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저는 안 넘는다에 걸겠습니다. 안 넘는다. 알겠습니다. 나도 안 넘는다에 걸겠습니다. 그러면 너는 넘는다로 넘는다. 됩니다. 예. 그 벌금이 있어요, 여기는. 아 그래요? 네. 49,990원. 알겠습니다. 예. 판돈이 그럼 너는 판돈. 넘는다고 해야 됩니다. 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 갑질입니다 이거 갑질. 갑질 같은 소리 하고 여기 있네. 만약에 이승원님 앉아 계시면 뭐라고 합니까? 이승원이 수능해. 그런가요? 그렇지. 저도 안 넣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승원 씨가 어떤 분이냐면 찬성표가 몇 표 나올까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김용민 158 걸고 김수민 162 걸었잖아요. 이승원이 160 걸어놓고 얍삽한 듯한 느낌이 스스로 드니까 네. 166 이렇게 점프를 해서 튀어버려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160 결과는 예. 네, 그렇습니다. 이승원 씨도 알아서 깁니다. 그래. 그 자리에서. 이승원의 그 생존법. 그 체력 안 돼. 이건 정말 기념비적인데 책 한 권 나와야 돼 이거. 그렇죠.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네. 이렇게 산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제가 잘 모른다고 일부러 그러시는 건 아니시죠? 누가? 그러니까 이승원님이 정말 그렇게 수능하는지 맞나 진짜 수능하나요, 이승원 씨 피디님? 몇 차례 일부러 세 사람이 의견이 일치할 수 있는 사안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자기 혼자 이렇게 뺀 적이 몇 번 있긴 있어요. 그럼 저는 정말 저도 그렇고 김용민 관장도 그런 적 있어요. 그럼 전 넣는 대로 가겠습니다. 인생은 한 방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예. 재밌잖아요. 이게 네. 맞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했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하니까. 그런 노래가 있어요. 네, 모르는구나. 그 노래는 아는데 정말 그 회장님이 그걸 부른 것처럼 아니 들리니까. 실제로 그 양반이 그렇게 네. 했었죠. 네. 그래서 사실은 정주영 회장이 그렇죠. 그 양반이 왜 정치권에 입문했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있지 않을까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노태우 때, 네. 그보다 앞서서 전두환 때, 또 박정희 때, 정치인들이 너무 많이 뜯어가는 거야. 합법적으로 세금을 뜯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말하자면은 자기 배불리려고. 우리 대통령께 이제 통치자금이란 명목으로 갖다 바치도록 네. 한 거지.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정당을 창당해서 대선에 나오는 게 더 싸겠어. 네. 해가지고 경제성의 원리를 보자면 네. 경제성의 그 원리를 따졌을 때 이게 안 되겠다 판단을 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엔 출마를 결정하게 된 거죠. 예. 기업인이시다 보니까 그래서 창당을 하게 경제성을. 된 거죠. 예. 창당을. 근데 창당을 할 즈음에 이명박 씨한테 같이 당을 하자 이랬던 거예요. 근데 우리 명박이 형이 그때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안 했겠죠? 그렇죠. 현대에서 계속 머슴처럼 부렸던 이명박인데 이명박 형은 바로 지금의 자유한국당으로 입당을 해버리고 이 통일국민당이라고 해서 정주영 형이 창당한 당, 그 당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 그런 와중에 대단하다. 명박이 형은 국회의원을 했는데 국회의원 하다가 그 상대 후보 자기 캠프에서 불법 선거, 부정 선거를 획책하고 그렇게 해서 획책하는 와중에 손발이 됐던 실무자한테 허위 증언을 해라. 검찰한테 걸렸거든. 그래서 검찰이 이제 불러서 조사를 하면은 라고 해서 그 이상하게 4차부터는 안 싸우더라고요. 그리고 단일화 얘기가 물밑으로 오고 갔는데 그거는 이제 결렬이 됐고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가 선거 막판에 유승민 후보 칭찬을 하긴 했어요. 심상정이랑 둘이 묶어서 이 남의 선거 운동을 해주는 것 같은. 그런데 진정한 진보의 길을 원하는 유권자는 심상정 찍고 보수가 제대로 정립되길 바라는 유권자는 유승민 찍어라라고 안철수 후보가 자기 선거 운동 안 하고 네, 그런 식으로 뭐 그것도 하나의 자기가 이제 뭐 대인배다 이렇게 표현하려고 그렇게 했을 수는 있겠는데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뭐 자기가 대통령 되면 심상정, 유승민을 장관으로 쓰겠다 뭐 이런 식으로는 얘기를 했었죠. 근데 심상정 후보는 워낙 진보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랑 접점이 별로 없었고 지난 대선 때 봐도 경제 공약이나 이런 거는 안철수, 유승민 많이 비슷했죠. 예. 안철수 대표와 좀 비근한 예로 들 수 있는 정치인이 누가 있을까요? 어떤 비근한? 뭐 이를테면은 뭐 갑자기 네. 제3당, 어. 제3의 노선 네. 이걸 들고 나오면서 그러게. 기존의 양대 거대 정당을 네. 말하자면 비웃고 이렇게 돌출됐던 네. 박찬종 씨? 박찬종 씨는 당을 그렇게 만들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저는 박찬종 씨가 안철수 초창기랑 많이 비슷하다고는 보는데요. 제3당을 계속 혼자서 떠돌다가 이제 큰 당에 들어갔다가 뭐 이렇게 했었죠. 박찬종 씨는. 그래 그런 사람이 있긴 있죠. 안녕하십니까. 누구죠? 양김 세력을 물리치고 국민당을 창당했습니다. 정주영. 안녕하십니까. 정주영입니다. 정주영 회장이 네. 우리 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이 양반이 이제 결제할 때 잘못 결제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제 잘못 판단을 해서 그쵸. 결제를 하잖아. 그러면 이제 책임을 써야 되잖아. 그래서 그 양반 항상 연필로 씁니다. 결제를. 지울 수 있게? 그렇지. 사인. 지면 되겠습니다. 정세균 의장은 어떡하나? 정세균 의장은 네. 유산균을 쓰시면 됩니다. 네. 옥대수로. 옥대수. 정세균. 좋아. 옥대수한테 전화하고 갈까요? 네. 옥대수. 예, 알겠습니다. 옥대수한테 전화하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요. 국민의당은 이제 결국 그래서 이렇게 와해가 되는 그런 국면이고 안철수 대표의 그 통합을 위한 그런 말하자면은 진짜 도전장을 내밀고 뭐 정말 빨가벗고 뛰어든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런 어떤 안철수 대표의 추진력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이걸 추진력이라고 해야 뭐라고 해야 될지. 되나? 무모함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뭘 추진하는데 이렇게 뭐가 짝짝짝 맞아떨어지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막 우두두두 빠지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으니 예. 잘 모르겠어요 진위를. 원래 이제 39석이었는데 네. 20석 이상이 빠져나가면은 19석 아니야. 그쵸. 이거 저희가 다른 당하고 합치려고 했는데 절반이 그냥 나가버린 거지. 절반 네. 이상이. 이게 과연 통합이 과연
그 뭐랄까 명분이 있는가? 네. 원래 통합이 과연 친했나요? 원래? 유승민 네, 안 유승민. 친했지. 그러니까. 뭐 대선 때는 막 싸웠잖아요. 싸웠죠. 그러니까 이게 네. 저나 젊은 층 입장에서는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 대선 때 막 싸우는 과정에서 네. 안철수 대표가 네. 유 대표님 실망입니다. 그러더니 네. 너무하십니다. 네. 이렇게 얘기했고 그만 좀 어. 괴롭히라. 그만 좀 맞아요. 괴롭히라. 근데 묘한 거는 그게 3차 TV 토론이었는데 네. 4차 때부터 둘이 안 싸웁니다. 예, 그건 나한테 잡혔어. 포착이 됐어. 오. 예. 이유가 뭔 것 같으세요? 근데 유승민이 약간 움찔했어요. 왜냐하면 유승민 후보가 그때 잘못한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지역 감정 부추기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안철수가 너까지 그러냐? 약간 그런 거여서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안철수 후보의 워딩이나 이런 것들이 우습게 보였는데 유승민 입장에서는 그날 TV 토론 끝나고도 언론 인터뷰에서 오늘 마음이 편치 않았다. 이번에 평창 올림픽에 아베 오냐 마냐 했을 때 저는 안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내기를 성립하기 위해서 온다에 걸었어요. 네. 지금 온다는 얘기가 있죠. 맞아. 국민 55%가 네. 찬성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요. 네. 자, 넘는다. 수도 있어요. 넘는다. 넘는다. 오. 그래서 원내 교섭단체가 구성이 되고 네. 그래서 국민의당이 사실상 이제 우리 안철수 형님이 네. 이제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죠.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122석 그리고 저 국민의당이 20석, 정의당이 5석이죠. 6석. 그리고 저기 민중당이 1석. 그리고 저 무소속 정세균 의장 1석. 149석입니다. 297석이 현재 제적인데 149석이면 과반이 넘어요. 이렇게 되면은 물론 이제 뭐 그 몇 개의 당이 다 민주당 뜻대로 가느냐 뭐 그렇지는 않아도 적어도 지금의 어떤 보수 계열의 정당과는 확연하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별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민주당과 대동하는 그런 흐름으로 갈 거란 말이죠. 정의당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뭐랄까요 다수 여당이 되는 범여권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쁘겠다. 뭐 기분 나쁘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이야. 기분 나쁘라지 뭐. 그래서 범여권으로 하겠습니다. 네. 범여권이 149석을 먹는다. 네.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은 의회 구조가 상당히 뭐랄까 민주당에게 좀 안정되게 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의당, 민중당, 가칭민주평화당 요 관계자들은 저에게 필히 연락을 주시면 범여권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네, 같이 투쟁하면서 네,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한테 연락하실 방법은 070-4062-7779.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김수민 바꿔달라고 하면은 그 게장을 사야 돼. 네. 게장을 사야만 바꿔줍니다. 민주평화당은 간장게장, 그렇죠. 정의당은 양념게장, 오. 민중당은 새우장. 새우장. 이렇게 그렇습니다.